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었는데요. 요즘 저희 반 아이 한 명 때문에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지금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세 반의 담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최대의 고민거리를 안겨준 아이는 집에서 외동아이입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10년 만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이입니다. 친가, 외가에서 온갖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가지고 싶은 놀잇감이 있으면 친구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빼앗아 갑니다. 학기 초에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놀이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럴 때에는 친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친구가 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면 소리를 지르고 울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도 반복적으로 보이며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희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더 가져다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한두 살 정도의 어린 아이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빌려달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반 친구들은 7세이고 이제는 내가 해선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아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를 언급하시며 아이에게 어떠한 훈육도 하려고 하시지 않으셔서 이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훈육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힘들어하고 있어 교사인 제가 어떻게 훈육을 하고 알려줘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 아이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상준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어떨지 더욱 공감이 많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저의 아내도 이제 경력이 10년 차인데 매일 퇴근하고 오면 점점 아이들 보는 게 아니 부모님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말이 안 통하고 다들 너무 내 아이만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두 돌 된 아이의 아빠라 어느 정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림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네, 저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것만을 다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가기 싫어도 매일매일 학교에 갔고, 지금은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어 회사에 가기 싫어도 몸을 일으켜 회사에 출근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만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자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있다면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의 성능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고 해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한 예로 2017년 11월 2일 창원 터널에서 과속하던 화물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멈추지 못하고 터널 내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부상, 또 차량 10대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네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라니 정말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위험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제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음을 조금씩 다스리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뜻대로 마음이 따라준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이 그 뜻대로 따라오질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멋대로 살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공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엘림 씨 복권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좀 운이 없는 편이라 사도 안 될 것 같아서 제 돈 주고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엘림 씨는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집 사고, 차 사고, 저축도 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때 복권을 매주 사면서 복권에만 당첨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했던 적이 있는데요. 2002년 영국에서 무려 18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19세 소년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캐롤인데요. 10대의 나이에 거액의 당첨금을 얻은 소년은 그 후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청소부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당첨된 후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흥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마구 사들이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유흥 생활에 빠져 결혼 생활 중에는 바람까지 피워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씀씀이는 더 커져 마이클 캐롤은 온몸을 비싼 보석으로 휘두르고 다니며 마약과 폭력, 관련 범죄를 일으켜 법정에도 계속 서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동안 차고 넘쳤던 캐롤의 잔고도 점점 줄어 복권에 당첨된 지 11년 만에 180여 원이었던 당첨금을 거의 다 써버렸고 2013년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마이클 캐롤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제력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많은 돈을 가져도 자제력이 없다면 그 많은 돈으로 인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겠군요. 네,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말고 자기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고 싶어도 공부하고 일하기 싫어도 일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도 하면서 자제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러한 자제력을 배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성장한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이러한 자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헤쳐나가기 어렵고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림 씨, 혹시 마시멜로우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먹는 것을 참게 한 그 실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마시멜로우 실험은 1967년에 미셀 월터 박사가 4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아이의 자제력과 참을성이 성년이 된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질적 종단 연구입니다. 마시멜로우 실험 방법은 4세 아이들에게 똑같이 마시멜로우 1개씩을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1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뒤 그 15분을 더 기다릴 수 있는지를 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3분의 1 정도만 15분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의 미국 SAT 시험의 결과를 추적하여 확인한 결과 마시멜로우 실험에서 15분을 기다린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점수가 200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자제하는 힘을 기르고 자제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점 이상의 점수가 더 높다고 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공부 또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자제하는 훈련을 해야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자제력은 어렸을 때부터 익혀야 하는군요. 네, 저도 지금 2돌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와 와이프에게 최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18개월 전까지는 TV나 영상을 보여줘도 큰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카시트에 타지 않는다거나 영상을 보여달라고 리모컨을 찾아서 이렇게 건네줍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영상을 보고 앉아있는 것이 귀엽기도 하고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는 저나 와이프나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어서 좋은 육아 아이템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은 우리가 조절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영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영상을 끌 때마다 정말 울음바다입니다. 말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 엄마가 껐어, 아빠가 껐어 하면서 엉엉 울면서 더 보여달라고 때려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에 마음이 약해져 조금 더 보여주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보여주어도 끌 때 우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영상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울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을 보는 횟수도 줄이고 보여주더라도 아이에게 미리 사전에 조금 후에 영상을 끌 것임을 예고하고 영상을 끕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엉엉 울면서 더 보여달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울음에 흔들리지 않고 안 돼,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자 아이는 점차 울음을 그치고 스스로 마음을 진정하고 엄마 아빠에게 와서 책을 보자고 하거나 블록놀이를 하자고 하는 등 함께 놀이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몇 차례 쌓이자 이제는 영상을 그만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리모컨을 가지고 와서 꺼라고 물어보고 전원 버튼을 스스로 눌러 끄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도 자제력을 가르치면 배울 수 있군요. 네, 이렇게 아직 어린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원하는 것을 못해 속상할 수 있고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좀 더 멀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의 욕구를 꺾고
자제하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 내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김연아 선수 또한 수많은 욕구들을 이겨내고 자제하는 힘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식단을 보면 하루 1200칼로리로 절제된 식단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그 욕구를 자제하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7분 드라마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김연아 선수는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다른 어떤 선수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을 안 했으면 하는 나, 이런 수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경쟁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욕구들을 누르고 자제하는 훈련을 통해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부분 금메달, 2009년, 2013년 세계선수권 대회 챔피언, 4대 국제대회 그랜드슬램을 최초 달성한 우리나라를 빛낸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자제력을 어렸을 때부터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군요. 김연아 선수처럼 자제력 훈련은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기 싫은 것도 해보면서 자제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자제를 많이 해본 사람은 마음을 꺾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자제하고 살 때 이루어집니다. 욕구를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좋아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동차처럼 삶 또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진취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앞서 처음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 반 학부모님도 아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기에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자제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아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제하는 훈련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자제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자제하는 것이 힘들다면 자제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의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제력을 배우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 늙지 않게 자제력을 꼭 가르쳐 보도록 해요.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